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재무제표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계정 과목은 자산, 부채, 자본 계정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계정 과목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의 순서로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산은 크게 1년을 기준으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유동자산은 다시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은 장기간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부채는 간단하게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 가능하고요.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무계획, 이익잉여금 5가지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이제 계정 과목의 세부적인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폐나 주화, 그리고 자기압수표, 당좌수표, 가계수표, 이처럼 현금이나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동화 대용증권을 모두 무엇이라고 하나요? 이것은 현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드라고 보이는데 현금은 101번으로 되어 있죠? 이것은 회계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 현금이라고 입력하지 않고 숫자로 입력하는데 현금을 101로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숫자 코드도 같이 외우시면 입력 속도가 많이 빨라지겠죠? 그래서 중요한 계정 과목은 코드 번호도 같이 외우셔야 합니다. 102번, 당좌수표를 지급하는 통장을 무엇이라 할까요? 당좌수표라는 계정 과목은 없습니다. 당좌수표를 지급하는 통장을 당좌예금이라고 합니다. 103번,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을 무엇이라 하나요? 회사에서 사용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은 보통예금이라고 합니다.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을 각각 따로 사용할 수도 있고 금액이 크지 않으면 하나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정기예적금이라고 합니다.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이나 사채, 공채 등의 유가증권을 취득한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단기매매증권이라고 합니다. 단기매매증권은 상장주식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채권에 해당하는데 상품이나 제품을 매출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 외상으로 매출한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외상 매출금이라고 합니다. 반면 외상으로 매출한 대금을 약속어음으로 받게 되었다면 이것을 계정 과목상 무엇이라고 할까요? 어음으로 받았다. 받으러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상으로 매출한 것을 외상 매출금, 받으러음 2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합쳐서 매출채권이라 부릅니다. 금전을 타인에게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은 것, 이것은 무엇이라 할까요? 1년 이내에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주면 단기대여금, 1년 이상을 빌려주면 장기대여금이라고 합니다. 상품이나 제품이 아닌 다른 물건, 회사에서 사용하다가 중고로 매각하였는데 돈을 아직 받지 못하였다면 이것은 무엇이라 부를까요? 이것은 미수금이라 합니다.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고 외상으로 하였다면 외상 매출금, 상품이 아닌 다른 것을 외상으로 팔았다면 미수금. 외상 매출금과 미수금은 다른 의미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므로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상품 등을 매입 또는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먼저 지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지급하는 계약금은 선급금이라고 합니다. 먼저 준다, 먼저 지급한다. 이런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비용의 지출은 있었지만 내년의 비용에 해당하는 것을 무엇이라 할까요? 내년에 해당하는 비용을 먼저 지급한 것은 선지급하다, 선급비용 이렇게 부릅니다. 보통 자동차 보험료를 지급할 때는 1년분을 먼저 지급하기 때문에 내년까지의 기간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의 비용은 현재 상태에서는 선지급비용, 선급비용이 되겠습니다. 상품 등을 매입할 경우 상대거래처에 지급한 매입세액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물건 값에 부가가치세도 같이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나요? 이때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무서에 세금 납부를 미리 한 것, 이것은 선납세금이라고 합니다. 선납세금은 회사의 입장에서 세금을 미리 납부한 것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이 대표적인 선납세금입니다. 이제 재고자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고자산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인데 상품을 보유하고 있으면 상품, 회사에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제품이라 합니다. 제품을 만들려면 원자재가 있어야겠죠? 원자재를 구입하고 자재 창고에 보유 중인 것을 원재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은 대표적으로 상품, 제품, 원재료 이렇게 세 가지를 의미하고요. 원재료 이외의 부수적인 재료를 부재료, 원재료를 구입하였으나 아직 도착하지 않은 운송 중인 원재료를 미착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품을 제조하고 있으나 아직 완료되지 않은 만들고 있는 상태를 제공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품 안에 원재료, 부재료, 그리고 미착품, 제공품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사용 목적으로 대량으로 구입한 소모품비를 자산으로 처리한 것을 소모품이라 합니다. 소모품은 결국 소모품비로 모두 사용되어 비용 처리가 되겠지만 현재는 아직 보유 중인 소모품비를 소모품이라고 합니다. 이제 비유동 자산을 살펴보겠습니다. 투자 자산. 예금이나 적금의 만기가 1년 이상인 예금을 장기성 예금이라 하고요. 매수와 매도가 자유롭지 않은 비상장 주식을 매도 가능 증권이라 합니다. 단기 매매 증권은 매수도가 자유롭다고 했지요.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의 차이점은 매수도가 자유로우냐, 그렇지 않으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여금 중에서 장기에 해당하는 것을 장기 대여금이라 합니다. 사채나 국공채를 보유한 것은 만기 보유 증권이라 합니다. 업무용이 아닌 매매 차익 또는 투자를 목적으로 토지나 건물을 비업무용으로 구입 또는 보유한 경우를 투자 부동산이라 합니다. 투자 자산은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형 자산. 유형 자산은 형태가 있으면서 회사가 사용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토지, 건물, 생산 목적의 기계 장치, 운반 목적 또는 이동 목적으로 구입한 차량 운반구, 회사에서 사무용 또는 업무용으로 사용 중인 컴퓨터, 에어컨, 책상, 테이블 등을 비품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 공사를 계약하고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지급하면 건설 중인 자산이라 하는데 건설이 완공되면 건물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대체됩니다. 형태는 없지만 회사가 사용하려고 구입 또는 개발하는 것은 무형 자산이라 하는데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이 있고요. 신제품 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개발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형의 프로그램, OS 등은 소프트웨어라고 부릅니다. 기타 비유동 자산은 임차 보증금 하나만 있다 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동은 당좌와 재고, 비유동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동 자산과 비유동 자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부채인데요. 부채도 역시 유동 부채와 비유동 부채로 구분합니다. 상품, 원재료 등을 외상으로 구입한 경우는 외상 매입금이라 하고요. 외상으로 매입한 상품이나 원재료의 대금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하면 지급어음이라 합니다. 상품이나 원재료가 아닌 다른 자산을 매입 또는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미지급금이라 하겠습니다. 미수금과 반대되는 계정 과목이 되겠네요. 그리고 종업원의 급여를 지급하거나 거래처에 비용을 지출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회사가 원천징수를 하였다가 나중에 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 소득세나 사대보험 같은 것을 예수금이라 합니다. 월급 받을 때 떼는 세금 있죠? 그것이 계정 과목으로는 예수금이 됩니다. 상품이나 제품을 매출할 때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데 이때 공급가액, 매출액의 10%를 더 받게 되는데 이것은 부가세 예수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이라 하고 매출세액은 부가세 예수금이라 하여 서로 반대되는 계정 과목입니다. 상품 등을 매출하기 전에 미리 받는 계약금, 이것은 선수금이라 합니다. 선급금과 반대되는 계정 과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가 빌린 자금을 1년 이내 상환하기로 한 대출금은 단기 차입금이라 합니다. 만일 1년 이상이라면 장기 차입금이 되겠네요. 비유동 부채를 보겠습니다.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 회사채를 발행하여 거액의 장기 자금을 조달하는 것, 이것은 사채라 합니다. 자금을 1년 이상 빌려온 것은 장기차 입금이라 하였습니다. 이때 장기차 입금도 시간이 지나면 상환기간이 도래하게 되는데 상환기간이 1년 미만인 장기차 입금을 유동성장기 부채라고 합니다. 장기차 입금, 유동성장기 부채, 단기차 입금 세 가지를 구분하실 수 있으시죠? 건물 등을 임대하고 월세 외에 보증금을 받으면 임대보증금이라 합니다. 임차 보증금과 반대되는 개정 과목입니다. 종업원이 장기간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기말, 결산 시에 퇴직하는 것을 가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 이것을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고 합니다. 이제 자본입니다. 자본은 자본금이 있고요. 자본금은 한 주의 금액, 액면금액이라 하는데 액면금액 곱하기 주식수, 이것을 자본금이라고 합니다. 현금으로 배당하는 경우 배당금의 10% 이상을 회사 내부에 적립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이익준비금이라 합니다. 이익잉여금을 배당한 후에 남은 금액을 내년으로 이월하는 것, 이것은 이월 이익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주식을 발행할 때에 액면금액보다 큰 금액으로 발행하여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것, 이것은 주식발행 초과금이라 합니다. 만일 액면금액보다 적으면 주식할인 발행차금이라고 합니다. 회사가 발행한 자기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 자사주 매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자기 주식이라고 합니다. 자본금을 감자할 경우 액면금액보다 많이 지급하여 손해가 나는 것, 감자차손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감자차익도 있겠죠? 매도 가능 증권을 결산일 기말에 평가하였는데 회사의 장부금액보다 높아지는 것, 이것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산, 부채, 자본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을 알아보았고요. 반대되는 계정 과목을 알아봅시다. 외상 매출금 받으러 오면 자산이죠? 반대되는 계정 과목은 부채가 됩니다.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받으러 옴, 지급어음, 미수금, 미지급금, 단기 대여금, 단기 차입금, 선급금, 선수금, 장기 대여금, 장기 차입금, 가지급금, 가수금. 자, 오늘은 재무상태표에 해당하는 자산, 부채, 자본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을 알아보았습니다. 회계의 도구는 계정 과목입니다. 계정 과목을 모르면 회계는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번 반복하여서 자주 사용하는 계정 과목은 모두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